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이재명 피습 사건으로 정치권이 완전히 요동치고 있는데 언론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영보 전도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윤영보 전도사는 지금 아주 광주에서도 우파로 투쟁하시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저쪽에 있다가 넘어오신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댓글 부대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댓글 부대 하다가 그들의 본질을 알고 환멸을 느껴서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그 범인이 그 피격자가 네. 공인중개사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공인중개사 출신입니다. 그 피격자 아세요? 저 이재명 직접 알지는 못해요. 그 사람이 네. 제가 나온 뒤로 얼굴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그 모자를 잼잼이 그 봉사단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네. 잼잼이 그것들은 이제 제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김용이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용의 통제를 받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잼잼이가. 그래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김용이하고 아마 교류가 다 있을 겁니다. 면회도 막 가고 하면서 교류가 거기는 원래 이 공직도 맡고 하면서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먹고 살 것을 책임을 져주는 그런 형태로 갔었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시민된 그런 어떤 그 자발적으로 우리 돈을 막 그 당비를 내고 후원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만은 예. 그 잼잼이 그 핵심부는 그런 이 공무원에도 들어가고 또 그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갔거든요. 그 잼잼이 김용이 통제하는 조직이었군요. 그래? 예예. 아니 그건 확실한 겁니까? 지금 그 이름이 그 비슷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네. 예예 그랬죠. 그게 잼잼이라는 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명인의 마을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 조직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김용이 통제하는 조직, 네. 하나는 정종삼이라고 시의원 3선 네. 어렸을 때부터 이재명이하고 소년공을 같이 했다는 그 정종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정종삼은 이분을 진짜 검찰에서 잘 조사를 해보고 수사를 좀 해보면 될 건데 좀 참고인으로 불러서라도 네. 아마 재판에서 좀 참고인으로 불러볼 그런 좀 유능한 재판이 검사가 되면은 네. 좀 부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정종삼이하고 우리는 이제 이 자발적인 시민의 그때 당시에 그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네. 송가혁. 예. 송가혁을 여기서 이제 이재명하고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역할이 정종삼이었고 김용은 이제 아까 같이 이 잼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포럼이라든가 이런 관변단체 위주로 이렇게 관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봉사단이라는 게 진짜 봉사를 합니까? 이름이 그런 거지 사실상 이 친위 조직이죠 다. 이재명의 친위 조직이구나. 그렇죠. 네. 말이 봉사는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비선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받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정치인들하고 비슷하죠. 네. 말로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 이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때 당시 저도 송가혁도 그런 정종삼을 통해서 이렇게 그 관리를 받은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윤영보 전도사께서 그때 당시에 뭐 송가역에서 활동하면서 잼잼이라든가 송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이제. 예. 지금도 그 면면들은 다 핵심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피격한 범인이 이 57년생 이 남자가 그 잼잼 봉사단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모자만 뭐 이렇게 썼다는 겁니까? 아마 이제 제가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뭐 별 사람이 다 와요. 이재명 지지한다고 하면서 예.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핵심부에서는 다 이제 그 경계도 하고 또 친하게도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이 정확히는 전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안에 있으면 잘 알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제 언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발표 이제 민주당 측의 발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 현재로서는 뭐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본인 어떤 그 사람이 그 한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우리가 이제 그 뭐 민주당에서는 뭐 우리를 뭐 가짜뉴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네. 당연히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또 공당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당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으로서 의구점을 갖는 것도 당연하고 네. 또 파헤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우리가 지금 곧 4월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그런 총선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또 이재명에게 유리한 사건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막상 피격 당시에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흉기가 뭐 20cm 가까이 됐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찌른 영상도 보면은 엄청 세게 찔렀거든요. 네. 그런데 실상 이 상처를 보면 뭐 오늘 발표되니까 또 9mm 0.1cm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꼬맨 자국이 9mm고 상처는 1.4cm라고 나왔습니다. 상처는 1.4cm, 꼬맨 게 9mm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그것조차도 지금 발표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네. 혈관이 뭐 어떻게 해서 그 뭐 혈관도 손상이 되고 봉합 수술을 했다는데 어느 정도 사진이나 이런 것도 전혀 나오지도 않고 또 추가적인 기자들이 예리한 질문을 또 하면서 좀 밝혀야 되는데 질문도 받지 않고 그대로 아니, 접어버렸거든요. 그 왜 질문을 안 받았을까요? 뭔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 내부에서 어떤 조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겨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명쾌하게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그걸 밝히질 않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건을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이거 밝히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뭐 무슨 뭐 개인정보가 어쩌고 지금 이게 개인이 아니거든요. 이재명은. 아유, 그런 저 개인 아니죠. 야당 대표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24만 표 차이로 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차기 대선에서 엎치락뒤치락 하지만은 이재명이 유리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다 꺼버리고 영상도 내리라게 해버리고 마치 5.18하고 똑같습니다. 5.18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 아니, 이재명 피습에 대해서도 입 닫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공격이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이봉규 PD도 지금 그렇게 보면은 유삼영 총경이 세 번째로 영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경찰 발표도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경찰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컨트롤을 하려고 한다 지금 경찰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이 광주에서도 그러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재명 사건을 어떻게 보냐 했더니 완전히 이재명이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게 이재명이 이게 칼을 맞았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이것은 우파적인 사람이 했을 거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당적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부랴부랴 당적하고는 이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갈라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분도 저도 사실 과거에는 민주당자가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는 국힘당이었는데 그렇죠. 민주당으로 옮긴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명확하게 정확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정말 그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이 오픈된 그런 개방된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뭐든지 이렇게 자기에게 숨기려고 하고 최근에 또 이게 이제 이번 조금 전에 발표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부산의 어떤 그런 의료진을 믿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겼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으로 그걸 말을 했습니다. 위험해 보이니까 옮겼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부산이 지금 외상 권역센터로는 최고 1인자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부산 그에서 외상 권역센터에서 해결이 안 된 것은 어디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한 사안인데 의사도 서울대 의사도 그런데 위험하게 보이니까 옮겨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 위험하다면 거기서 해야지 왜 헬기를 타고 이렇게 2시간을 넘게 와가지고 예.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특검이든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걸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지금 국민들이 말이 많아요. 네. 세상에 서울대병원에 이번 하는 그런 진단 받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렇죠.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냐 이런 것 자체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절대 현혹이 돼서는 안 됐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광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네. 국민들은 그런 진실을 알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네. 어떤 그 우리는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사탄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전쟁에서도 공중전이 중요하듯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도 공중전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허위사실, 가짜뉴스 또 조작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수준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사기만 잘 쳐버리면 됩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목표만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걸 완전히 가려야 되는데 예. 이걸 너무나 지금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다 그거예요. 이 잼잼 조직에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민주당 당적인지 아닌지, 이거를 왜 확실히 안 밝히고 그런 거하고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또 찌르는 장면도 뭐 영상에서 보면 이상한데 그 찌르는 장면은 다 삭제하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저 오른손 왼손이 뭐 다른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든가 조금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도 브리핑이 전혀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러니까 찔렀다 이런 게. 그거를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을 윤석열 정부 지금 국임당에서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발표가 돼야 돼서 국민들에게 그 의혹을 해소를 해줘야 될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네. 더구나 이거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적인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아까 같이 유삼영 이런 이 총경 경찰서장이 이렇게 반기를 들어 그거 어떻게 보면 경찰을 한 쿠데타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공공기관이 신뢰감을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거 경찰만 그러겠느냐? 이거 검찰 또 이거 군대까지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유삼영 그 총경이 그 박정훈 해병대 그 대령 네. 거기하고 또 형님 동생 하면서 이 대한 영상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SNS에. 저 형님 동생이에요? 형님 동생 사이라고 하면서요. 예.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안이냐. 이 군대도 걱정이 되고 경찰, 법원까지 이 검찰까지 모든 것이 다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제권이 과연 이 정부에 지금 문재인 때는요 이런 사안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이 상대를 완전히 까벌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갔지 않습니까? 예. 또 댓글에서도 총 공격을 해서 댓글 부대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 하나를 병신 만드는 그런 상태로 갔는데 예. 그 정도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려서 빨리 발표를 해라 경찰이 이런 어떤 이 지시가 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오히려 어떤 그 경찰에게 자율권을 줘가지고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의 통제권이 작동을 해서 예. 공권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에서 이 전향에서 간첩의 총 지휘자였습니다.
경찰 총국장은 아니었지만은 그 밑에 2인자로서 이렇게 넘어왔던 그 김국성 씨는 간첩들을 15만 명을 무려 직파간첩 15만 명을 파견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요소요사에 다 밖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나라가 너무나 지금 걱정이 되고 이번 사건도 오히려 지금 경찰이 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거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민주당도 지금 명단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리무중이 어떻게 됐는지 금방 나올 건데도. 아니 당원 명부라는 건 뭐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컴퓨터에서 프린트 아웃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것을 무슨 뭐 민주당에서도 개인정보라고 이렇게 밝히지도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가 지원금을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게 국가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이거 민주당, 국임당, 양당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이런 이 정당 체제로서는 이거는 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다. 어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정관모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유통일당이 정의당을 눌렀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에서 그런 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죠. 지금도요, 이 자유통일당은 여론조사에 아예 넣어지질 않아요. 공식적으로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청와대에서도 우리 자유통일당 출입기자로 이렇게 자유일보는 인정을 해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유통일당이 이렇게 어찌됐건 국민들을 깨우고 이렇게 리드하고 내년 총선에 우파 200석을 달성하려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요 이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안이 뭐냐면은 창경동 목사님이 네. 이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1번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자유통일당이 정의당이나 이런 데 가면 잽도 안 되게 당원도 1등이고 200만입니다. 일반 당원까지 하면 진성 당원만 120만이고 이번에 이 대한민국 대형 교회에서 100만 명을 동시에 진성 당원으로 넣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 네. 1,000원 이상씩. 그러면은 230만이 돼버립니다. 여기가. 네. 그야말로 지금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언론이 다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배제를 시켜버려요. 국임당 자체도 우리가 우파 성향인데도 국임당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국임당도 배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자유통일당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네요.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영보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조금 전에 그 브리핑 서울대병원 브리핑을 저도 봤는데요. 일단 기자들 질문을 나중에 안 받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오늘 나온 거는 1.4cm 자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처음엔 이제 열상이었는데 열상이 자상으로 된 거고. 근데 어저께 민주당에서 발표한 2cm는 명백한 그건 오류죠. 쟤네들이 말하는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막 전직 의사협회 부회장이래나 회장이래나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서는 민주당 영입인재 5호인가 그런 사람이 의사 출신입니다. 나와가지고 2cm라고 막 가짜 뉴스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1.4cm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YTN에서 바로 그 서울대병원 중계가 끝나자마자 1.5cm라고 바로 또 1mm를 늘리더구만요. 야, 1초 만에 1mm를 늘리더라고요. 그거 딱 끝나자마자 기자 질문 안 받고 YTN 이제 앵커석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여자 앵커가 하는 말이 1.5cm에 이렇게 발표가 있었다. 분명히 그 몇 초 전에 1.4라고 그랬는데 1.5로 그렇게 또 늘려버립니다. 왜냐면 왜 부위를 자꾸 늘려서 큰 병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별거 아니니까 자꾸 늘리려고 그냥 1mm라도 어떻게든지 늘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왜들 그럽니까? 그 정확한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기자들 질문을 안 받았는지. 기자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얘기하려고 아마 준비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래 기자들 질문 안 받겠습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의혹은 계속 그렇게 증폭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조금 더 진실성 있게 경찰 당국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정부나 좀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고 아닌 거는 막 가짜 뉴스로 몰아가니까 뭐가 가짜 뉴스인지. 그리고 유튜브 막 공격해요. 자기네들 민주당 말이 바로 틀렸잖아. 어제 2cm라고 그랬잖아. 우린 경찰 발표 1cm 믿고 1cm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더 맞은 거 아니야. 1.4니까 2보다는 1.4가 우리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걸 절반으로 만들려고 1.5라고 몇 초 만에 바꾸더라고. 야, 나 미치겠다. 그 절반으로 만들어야 되겠냐? 2하고 1하고 중간으로는 1.3은 왜 4, 4, 5입해서 1이 되니까? 4, 4, 5입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야?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이 그 결과 4, 4, 5입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또? 야, 하여튼 징글징글합니다. 마치겠습니다.